1981년 새해 벽두엔 큰 눈이 왔다. 곳곳에서는 서설이라고 들뜬 표현을 아끼지 않았고 정치적 혼란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은 이 눈이 서설로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기원했다.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은 각 당의 창당 소식이었다. 이제 80년대 새로운 정치판이 짜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1월 15일엔 민정당이 창당 대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날 민정당은 전두환 대통령을 당 총재와 제12대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 전두환 대통령과 그를 민주정의당의 제12대 대통령 후보로 모실 것을 엄숙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추대된 전 대통령은 수락연설에서 당원 동지들의 추대를 수락한 것은 이것이 영광의 자리나 권세를 약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의지가 나의 용기와 능력을 배가시켜 주리라 믿고 당 총재직과 대통령 후보를 경건한 마음으로 수락하는 바입니다. 민정당 창당 이틀 뒤인 17일엔 민한당이 창당 대표를 갖고 유치송 씨를 당 총재와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다. 이렇듯 새로운 정치 계절이 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80년에 제정된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많은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은 아직 그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었다. (23일엔) 한국국민당도 창당된다. 국민당이 창당된 바로 다음 날 비상계엄령도 전면 해제됐다. 79년 11.6 사건 이후 발효된 지 1년 3개월 만이었다. 비상계엄이 국내 사회 질서가 평온 상태로 회복이 되었으므로 1981년 1월 24일 24시를 기해 동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자유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 계엄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8일엔) 전두환 대통령이 방미길에 올랐다. 이번 방미 목적은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 데다가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의 방미는 다른 추측을 낳게 하기도 했다. (2월 11일엔) 대통령 선거에 앞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졌다.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는 1980년 말에 새로 제정된 대통령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먼저 선거인단을 선출한 후 국민들로부터 대통령 선거를 위임받게 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었다. 선거인단 의석 확보는 곧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날 선거에서 5,278명의 선거인단이 선출된다. 이 중 민정당이 약 70%를 차지한다. 이 선거인단 선거를 치르기 전에 대통령 후보들의 대국민 TV 유세도 있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에 입후보했습니다마는 지고 이기는 것을 넘어서 의연한 자세로 선거에 임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제도의 안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평화적 정부의 교체로부터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며 그것은 새 시대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규범이자 호민의 소실이기도 합니다. (2월 25일엔 제12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전국에서 5,271명의 선거인단이 참가한 선거에서 전두환 후보가 4,755표, 90%가 넘는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선거인단 선거에서는 민정당이 70%의 지지율을 얻은 데 비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9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게 주목을 끌었다. 취임식과 함께 제5공화국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정치적인 파란을 홍역처럼 치른 후 제5공화국은 출범했다. 제5공화국이 내건 가장 중요한 기치는 정의사회 구현이었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3월 25일엔 제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이 선거는 전국 92개 선거구에서 각각 2명씩 18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전국구 의원 92명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이 총선에는 12개 정당의 후보와 무소속 등 모두 631명이 출마해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후보들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규제가 심한 선거였다.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으로는 찬조연설은 할 수 없으며 부패 방지를 위해서 개인 연설회, 각종 집회, 호별 방문, 기부 행위 등도 모두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정견 발표 외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 결과 민정당이 90석, 민한당이 58석, 국민당이 17석을 차지했다. 중요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이 규제된 채 치러진 선거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짜여진 정치판을 일중대 이소대라고 부르기도 했다. 여기에서 일중대는 민정당, 이소대는 민한당과 국민당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안정과 개혁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공고한 신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11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입법회의는 과거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국회 연설에서도 전두환 대통령은 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 무렵 탄생한 국정자문회의는 뒤로 물러앉게 된 정치인들을 국정에 참여시킨다는 취지였지만 그 뜻만큼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988년 헌법 개정과 함께
국가원로 자문회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정치권이 새 옷을 갈아입는 동안 어느덧 계절은 봄을 맞고 있었다. 행글라이더 같은 외국 영화에서나 자주 볼 수 있었던 레저 스포츠가 대중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도 이 즈음이다. 그만큼 향상된 우리의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나 이런 모습을 보며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 확산돼가는 정치적 무관심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우리나라를 찾았다. 세계의 성녀, 빈자의 어머니, 불행한 이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는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불황화 시설이나 재활 시설을 돌아보며 사랑의 손길을 뻗쳤다. 평생을 불행한 이들을 위해 봉사해온 테레사 수녀의 모습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줬다. How you are all longing for God and you want to show that love for God by loving the poor of your country. 테레사 수녀는 이 연설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거듭 힘주어 강조한다. Her heart so full of love and humility. But I am hoping and praying that a number of your children will be able to dedicate totally their lives. (5월 11일엔)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뒤바뀐 아이를 되찾으려는 소동이 빚어져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을 2년 4개월 만에 안 부모들은 결국 기른 정 대신 나은 정을 선택해야 했다. 내가 참 먹여서 키웠기 때문에 아이고야 우리 어울리나. 줄 수가 없어요. 손님을 좀 마시죠. 5월 14일엔 끔찍한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경북 경산에서 서울로 오던 부산발 열차가 뒤따라오던 열차와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사고를 일으킨 열차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현장 수습을 위해 후진하다가 2분 간격으로 뒤따라오던 열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는데 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53명이 죽고 2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1회 청백리상을 받은 박대현 씨 등 6명에게 황조 근정 훈장을 수여하고 청백리 상패와 기념품 그리고 격려금을 주었습니다. 이해엔 청렴 결백한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청백리상이 제정돼 6명의 공무원이 상을 받았으나 그 후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87년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6월 28일 여의도 광장에 울려 퍼진 벚꽃 소리를 시작으로 국풍 80일 행사에 막이 올랐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발맞춰서 그동안 침체됐던 분위기에 말 그대로 새바람을 불러일으켜보자는 취지의 행사로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 여의도 일대는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다양한 행사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끈 것은 향토 음식장이었다. 부산 산성 막걸리 80마리 1시간 만에 동인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이후에 곳곳에서 향토 민속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소요 경비만도 10억 원이 소요된 소비적인 행사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었다. 6월 16일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발표된다. 이 조치로 이해 여름방학 때는 해외 연수를 떠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는 그동안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던 국민들의 발을 풀어줬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과소비 해외여행의 시작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8월 초 원효로 윤노파 살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수사는 고액의 재산을 노린 범죄라는 데 모아졌고 곧 윤노파의 조카 며느리인 고숙종 여인이 범인으로 검거된다. 그러나 법정에선 고숙종 여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은 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결국 신빙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에선 고 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고 85년 2월 고 여인은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구속된 지 3년 6개월 만에 석방된다. 고숙종 여인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해 이 사건은 자백에만 의존하는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며 용의자 인권에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 De la 16e Olympiade en 1988 reviendra à la ville de Séoul. 올림픽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됐다는 바덴바덴으로부터의 소식은 예상을 뒤집은 극적인 성과여서 더욱 우리나라 전체를 흥분시켰다. 현지에서 미리 나고야 승리라는 기사를 타전했던 일본 기자들은 기사를 고치느라 뛰어다녔고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88년 올림픽 개최는 그 후 정부가 강경 조치를 취할 때마다 명분구시를 했다. 그러나 막상 올림픽이 가까웠을 땐 강경 조치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KBS 텔레비전이 매주 방송하는 열전 팔도대 항전 프로그램의 현지 녹화 장면인데 지금 이것은 농번기에 부녀자들이 들에 셋밥을 나르는 놀이입니다. 팔도 대항전은 농사일과 놀이를 접목시킨 것으로 대한뉴스에 소개될 정도로 큰 인기였다.
(11월 30일엔) 이윤상 유괴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범인은 놀랍게도 윤상군의 체육교사였다. 이윤상군은 지난해 11월 13일에 유괴돼 1년이 넘도록 생사를 확인조차 할 수 없어 가족은 물론 온 국민들을 애타게 했다. 처음엔 윤상군의 안전을 걱정해 비밀리에 계속되던 수사도 사건 발생 120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된다. 그러나 범인의 꼬리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우리 윤상이 하나를 없애면 우리 네 식구는 다 죽어요. 어려서부터 소아비도 앓고 병원 생활도 너무 많이 하고 옷을 벗겨보면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윤상이가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의 절규 섞인 호소에도 아랑곳 없이 윤상군은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다. 윤상군을 죽인 주교사는 노름빚을 갚기 위해 윤상군을 유괴해 죽여놓고는 윤상군의 집에 계속 돈을 요구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주교사와 함께 윤상군의 유괴 살인 사건에 가담했던 제자 2명도 함께 구속된다. 사건 발생 1년을 넘기면서 하마터면 미궁 속에 빠져들 뻔했던 이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지만 사람들 가슴 속의 충격과 상처는 좀처럼 가시질 않았다. 이 가운데서도 수출은 꾸준히 늘어났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100억 불 수출 목표를 달성한 지 불과 4년 만에 우리나라의 수출은 그 2배인 200억 불을 달성했고 1981년은 우리 수출 역사의 또 하나의 기록적인 해가 됐다.